한국에서는 넘버원 학교 출신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넘버원 학교 합격했어요. 맞아요. 님의 스펙은 어메이징해요. 자, 학점 몇 점이에요? 4.3 만점에 4.199, 미국으로 이제 4.0을 변환하면 3.96. 자, GRE. 버벌이 162, 89%고 퀀트가 169, 91%예요. 퍼센타일. 아, 네, 퍼센타일이요. 네. 자, 몇 번 본 거예요? GRE는 한 번 봤어요. 대단하다, 니마. 자, 토플 몇 점? 총 104점이에요. 와우. KICPA. 죠? 네. 그거 일반적으로 그거 힘든 시험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몇 년 걸린다고요? 평균 3.6년이죠. 그러니까 3년 반. 님은 몇 달 빨리 패스했죠? 6달을 덜 공부를 하고 붙은 거죠. 그러니까 3년 공부를 했어요, 총. 그래서 근데 님아 이렇게 그 KICPA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시고 그걸 성공적으로 그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유학 준비 이 지원 과정 이럴 때 좀 약간 솔직히 말해서 유리 멘탈이긴 했어요. 그래서 밤낮이 뒤바뀌고 또 막 피부병 다시 올라오고. 피부병 네, 그러니까 아토피가. 또 그러니까 토플 하면서부터 아토피가 생긴 거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CPA 할 때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원래부터 아토피가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기 때는 있었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성장 과정에서 아토피 없었거든요. CPA 할 때도 없었고, 근데 토플 공부하면서 막 진짜 목 근처 막 뭐 오금 이런 데가 다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좀 괜찮아졌다가 근데 또 이제 에세이를 하면서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할 네. 때마다 네. 아우 니가 우리 웃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치료까지 받고 막 그랬어요? 병원에서 약 주는 약 계속 바르고, 그리고 최근에도 좀 바르고 있어요. 아직도 완벽하게 나진 않아요. 합격했는데도? 그니까요. 자, 원래부터 좀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에요? 걱정을 사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저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면은 그 KICPA가 더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아니면 유학 이거가 더 힘들었어요? 둘 다 힘들었는데 KICPA를 준비할 때 힘들었던 건 이제 학교를 지원할 때는 레벨, 제가 눈높이만 낮추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건 합격선이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첫 번째 스텝이기 때문에 KICPA는 그런 면에서 힘들었고, 이번에는 그다음 두 번째 스텝이니까 좀 나을 수 있었지만 근데 또 이제 이상한 학교에 가버리면 그래서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됐었고, KICPA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원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좀 차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스트레스, 그리고 영어 스피킹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다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하신 건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KICP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높아진 거야. 그쵸. 그렇죠. 아, 그래서 님이 생각하기에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학교 어플리케이션 폼에 보면 회사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막 엄청 좋은 회사들,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그 얘기는 다른 학생들은 그런 데서 인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유명 회사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토요일에만 9시간을 일하는 정말 그냥 알바 개념의 업무 경험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좀 약간 그 명확하게 할 부분이 뭐냐면은 과 자체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그게 require 되는 건 아니에요. work experience가, 그죠? 네. 많은 지원자들이 work experience가 있죠. 그쵸. 이게 또 한국과 미국이 이제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KICPA 시험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 인턴한 게 뭐 부가 점수는 될 수 있어도 많이들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 뭐 인턴 같은 걸 생각 안 해봤던 거고, 그리고 뭐 파트타임을 이제 회계법인에서 뛸 수 있지만 그걸 하면 이제
3월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성적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한국에서 업무 경험을 쌓기가 조금은 힘들었고, 근데 미국은 인턴십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문화 차이? 합격하신 학교 같은 경우 클래스의 average work experience가 13개월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require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에세이 같은 경우 이렇게 성과 같은 거 썼을 때 그런 거 물어보는 에세이 같은 경우 동아리 활동. 왜냐면은 그러니까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셨으니까 학교 다닐 때 동아리 네. 그런 걸로 대체를 했죠. 옵셔널 에세이로 이제 리더십 경험을 썼고, work experience는 알바로 해서 이제 성과 에세이를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알바에서도 꽤 쓸만한 스토리 소재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앞단에 얘기했을 때는 진짜 모든 것이 다 쉽게 풀리고 그런 걸로 볼 수 있지만 왜냐면 GRE도 그 어렵다는 GRE를 한 번에 그렇게 고득점을 내시고 그다음에 KICP도 6개월 빨리 따시고 이랬는데 님도 힘든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인생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언제 졸업하셨죠? 몇 살 때? 28살에 작년에 졸업했어요. 작년이요. 그리고 삼수도 했죠. 했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퍼스널 에세이에 반영이 됐나요? 그쵸. 많이 반영이 됐고, 근데 제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는 저희 어머니의 역할이 컸는데, 어머니가 보여주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 그런 게 되게 컸는데, 그런 부분을 에세이에 녹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 강의를 보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좀 유니크한 저의 강점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에세이를 쓴 결과물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서 그것이 저의 에세이를 강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론 가실 학교는 아니지만 한번 어떤 학교 인터뷰하셨는데 그때 그 인터뷰어가 칭찬 많이 했다면서 폭풍 칭찬했다면서요. 비디오 에세이에 대해서. 그렇지만 비디오 에세이가 그 스토리의 기반이니까, 그죠? 그쵸. 그 이제 따로 에세이를 내지 못하는 학교라서 사실은 제가 저의 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낼 수 없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학교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든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짧게 좀 넣고 그 인터뷰어가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너의 비디오 에세이는 너무 임프레시브했고 너의 답변에서 쓸데없는 부분도 없었고 이거는 다른 학생들에게 샘플로 보여줘야 돼. 너무 훌륭한 퍼펙트한 비디오 에세이였다라고 처음부터 한 2, 3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그래서 너무 기뻤죠. 이게 정말 검증이 된 거죠. 30분 만에 이제 받은 레터를 받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30분 만에 네, 그냥 끝나자마자. 네. 우와, 대단하네. 그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미 합격한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네. 점수도 좋고 뭔지 알겠죠? 그리고 KICPA도 그거 제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KICPA도 되게 높이 산다고. 왜냐면 이 학교가 아카운팅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 테스트인지 알아요. 그리고 님의 퍼스널 스토리. 그리고 SOP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드시긴 했잖아요. 왜냐면 경험한 게 너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SOP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Statement of Purpose이기 때문에 꼭 과거에 안 해본 것도 난 이거 공부하고 싶다고 써도 된다는 게 지금 검증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SOP에 공부하고 싶은 게 1, 2, 3 이렇게 쓰면 네. 그 1, 2, 3 중에 실질적으로 경험 있는 거 있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경험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꼬맹이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해.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만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저한테 얘기했죠. 로또도 안 산다고. 그죠. 가능성 낮은 운에 1,000원도 쓰기 아깝다고 그랬죠. 그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KICPA를
하면은 취업은 문제 없잖아요. 그쵸. 음. 뭐 어디에 취업하느냐 당연히 뭐 다를 수 있지만 취업률은 거의 100%라고 그렇죠. 생각되고 그리고 월급 또한 어느 정도 보장돼 있죠. 그렇죠. 다 레벨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확실한 길을 두고 불확실한 이 유학 도전. 맞아요. 왜? 님? 왜 도전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도 이게 한국에서 회계법인이 나이를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에서는 나이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의 이름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엔트리 레벨 이후에는 저의 실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저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CPA 시험 하나 합격한 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의 규모도 훨씬 크고 회계법인이 다 미국의 탑 4랑 라이센스를 아마도 라이센스일 텐데 아무튼 체결한 마치 체인점 같은 개념이니까 본점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석사가 필요한 거죠, 미국에서. 이와 그거 아세요? 진짜 KICPA까지 있고 지금 이렇게 톱스쿨에서 석사까지 있으면 진짜 원어원이 될 수 있어. 이미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경우는요. 물론 KICPA인 분들도 유학을 가긴 해요. 그렇지만은 얘기했던 것 같이 연봉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자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시험을 패스한 게. 그렇기 때문에 유학 쪽으로 이렇게 눈 돌리는 경우가 꽤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아카운팅 엔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되고 있지? 더 인터내셔널 되고 있죠.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니만 진짜. 해외 이거 다국적 기업들 CEO들하고 막 이거 할 수 있게 키워야 돼. 알겠죠? 맞아요. 응? 네.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 Your mother. 아, 그쵸. 엄마 이거 보시겠지. 그쵸. 그죠? 응. 엄마한테 한마디만, 아니야, 두 마디 해도 돼, 세 마디 해도 돼. 그리고 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공부를 한 건 저지만 그 스토리의 베이스가 된 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이외 옵셔널 에세이까지도 거의 80%의 토픽이 엄마 덕분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의 그 흔들리는 이 마인드 이 취약한 이 유리 멘탈을 극복할 수 있게 극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잡아준 것도 어머니고, 그러니까 CPA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번에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항상 뭐 거의 한 80~90%의 기여도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해. 그냥 영상 편지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영상 편지요? 응. 이런 거 언제 해보겠니? 이거. 엄마 부족한 딸을 데리고 그 힘든 여정을 잘 와줘서 고맙고. 울컥하는데. 미국에 가서도 엄마가 잘 키워준 거를 더 이제 디벨롭해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을 해서 올게. 고마워. 오케이. 자, 저주 마지막 님한테 어드바이스 주고 싶어요. 응? 이제 살다 보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더 책임이 커져. 근데 그때마다 밤낮 바뀌고. 뭔지 알겠죠?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버릇들을 생기게 해야 돼. 뭔지 알겠죠? 왜냐면 더 큰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맞아요. 뭔지 알겠어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맞아요. 마인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저는 님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똑똑하고, 이제는 뭐, 옛날에 뭐 학벌 컴플렉스가 더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쵸. 없을 수 없죠. 이제는 끝났어. 네. 그죠? 이제 끝난 거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잘 자기를 테이크 케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테이크 케어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아카운팅 쪽으로 좋은 일 하시면서.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